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결로 세상을 열고 연대로 삶을 누리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슬로건입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2003년 목포 지역 시각장애인 두 분이 모여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서미화 소장님과 함께 그간의 활동 내용과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목포에서 전남 연구소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주년 기념식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이 됐을까요? 네, 우리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2003년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에서. 그랬는데 이제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우리 연구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홍보 활동들은 사실 할 여력이나 어떤 좀 시간이 안 됐어요. 워낙에 지역에 장애인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성년이 되는 이제 사람으로 기준을 했을 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20년 동안 저희 연구소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들을 좀 지역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또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뭔가 또 새롭게 재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이제 전체 우리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들이 이제 TF를 꾸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20주년을 기념할 건가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지난 20년의 발자취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갖고 진행해 왔던 장애인 이제 인권, 권익을 위한 활동을 알려내고 또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20주년 행사를 준비해가지고요. 지난 9월 5일 날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그 어르신들 모시고 또 장애 당사자들 모시고 20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립 20주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셈인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그간 어떤 활동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름에서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듯이 이제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를 증진시키고 또 그 권리를 어떤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제도나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 점자 도서관, 그러니까 점자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역할을 시작했는데 이제 목포의 시민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초 같은 때 그 인도의 보도 블록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설치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보행에 굉장히 장애가 됐어요. 불편하게 됐죠. 그래서 업체들은 설치하고 우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그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 인도의 보행을 장애인이나 그 보행 장애를 갖고 계신 여러 불편하신 분들이 잘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장하고 또 대표적으로 2004년에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목포시 의회에서 목포시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조례가 이제 건축물을 어떤 기준을 갖고 건축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준공이 되게 하는 이 조례인데 그 조례를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제정되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시발이 돼서 이제 현재적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라든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과 제도 속에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시설물, 공중시설물까지도 다 설계에서부터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준공이 되는 이런 네.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온 그런 단체가 바로 우리 전남장애권익문제연구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지난 2006년 전남연구소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 그것도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 전남장애권익문제연구소가 전남장애인 인권센터를 이제 설치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 시작이 사실 당시에 우리 이제 전남도는 농어촌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이나 어촌, 섬, 또 섬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발달장애인이나 또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이제 이런 분들의 노동권이 어떻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저희 전남장애권익문제연구소로 많이 이제 의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체계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2005년인가 그 전남 박준영 전 도지사님이 보궐선거에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전남장애인인권센터를 공약으로 좀 채택해 달라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2006년에 전국 최초로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이제 설치됐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쭉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없었죠 그런 네. 게. 그래서 조금씩 생기긴 했어요. 경기도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경남 이런 데 생겼는데 이게 2014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신안염전 노동자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이 네. 전국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제 사후 관리하고 이런 일을 저희 연구소가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률을 이제 개정해서 이게 지자체 뭐 별도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장애인 권익을 옹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이나 주장이 이제 설득이 되면서 네. 네. 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장애인 권익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십니다. 네. 특히 올해 6월까지였죠. 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이 국가인권위의 비상임위원이 인권 의제에 대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시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상임위원이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이야기해 네. 주실까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구면서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하고 별도의 네. 독립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인권 사건을 진정을 이제 받고 그 진정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주요 일이기도 하고 또 인권적이지 않은 법률이라든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권위원회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인권위원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 역할의 이제 의사결정 기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권 사건을 조사관들이 조사해서 올리면 이제 그 사건이 정말 인권 침해냐, 네. 차별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임위원이었지만 매주 서울에 이제 회의를 가고 회의에 가면 자료가 사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최하 뭐 사건이 이제 저는 장애인 차별 시정위원회하고 전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회의를 계속 갔었는데 네. 장애인 차별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2번 하는 거예요. 격주로.
또 전체 인권위원회를 또 격주로 해요. 네.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사건이 기본적으로 100건에서 200건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조사 자료가 최하 뭐 3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이제 그것을 쭉 보고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대통령 임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관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이게 왜 인권 침해인가를 제가 설명하고 이제 침해인 경우에는 이제 인권 침해다 해서 네. 구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과 정책의 방향성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제자리 걸음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장애인 인권 문제는 이제 간략하게 하자면 더 나아지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인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상황만 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만 보지 않고요. 국제 규약이 다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방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네.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장애인 인권은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채택이 되면서 인권 가치를 갖고 정책이나 복지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정부의 또 철학이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확장되다가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좀 퇴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권은 사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투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보면 이 이동권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기보다 굉장히 진행이 그러니까 이동권이 점점 금방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아동, 노인 모든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동권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학교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도 학교를 가려면 뭔가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든가 또 직장을 가려고 해도 그렇고 또 뭔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복지관만 가려고 해도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지하철 시위가 이제 전반적인 장애인 기본권 확대를 위한 보장을 위한 운동이면서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지하철 시위가 457일 정도 됩니다. 네. 오늘 차로 해서 뭐 이제 연수를 하자면 몇 년 됐지만 정책 이제 조율 과정에서 그러면 하겠다가 하니까 그래 멈췄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또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하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이동권 투쟁은 2002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네. 우이도역에서 서울에 그렇게 지하철이 생겼지만 단 한 군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계단 리프트를 타고 갔는데 그게 안전장치가 안 되면서 휠체어 부부께서 그걸 타고 내려가다 추락사고가 나면서 사망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지하철 시위, 이동권 투쟁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지하철 사건을 통해서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2005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법률에 이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리프트차, 네.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라든지 또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이지만 지금 현재도 전국 시외버스에는 단 한 대도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차가 가지 않는 곳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볼 때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목포나 전남 지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들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요? 일단 강주 전남도 단 한 대의 시외버스도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1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집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이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가 좀 더 확대 도입하도록 네.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법률은 개정됐는데 차량의 수요라든지 또 이제 저상버스를 타려면 정류장이 편의시설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거의 뭐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과 도로의 높이 차가 10cm 이상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가 저상버스 타려면 거기를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런 시설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시내버스, 계단으로 된 시내버스가 이제 폐차,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를 바꾸거든요. 그럴 때는 다 법률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상버스가 도입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 도로 환경이라든지 정류장 환경을 전부 개선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도 장애인 콜택시 외에도 바우처 택시 도입을 정책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안 탄 장애인들 또 교통약자들을 모실 수 있는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전남도가 이제 전남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 제안을 했고 이제 지사님이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그걸 작년부터 전 시군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 홍보라든지 또 바우처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 기사님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은 그 차를 타고 싶어도 장애인 콜택시는 훈련이 잘 되셨기 때문에 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렸을 때 목적지로 안내를 해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 110동을 간다. 이렇게 하면 110동 출입구 쪽에.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안 내려주면 시각장애인들은 찾아가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네.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정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장애인이 별도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 시민 여러분들처럼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집회나 시위, 특히 이제 지하철 시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이 막 확산이 많이 됐는데 사실 집회 시위는 그것마저도 권리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없다면 당사자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해주시고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주시고 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지하철 시위가 없어도 장애인의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막 집회는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이해하시기 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토크 연결로 세상을 열고 연대로 삶을 누리다라는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는 힘으로 편견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